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인사이트로 시작하겠습니다. 심기원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참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죠. 자영업자들. 이 자영업자의 몰락이 우리 사회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요. 네. 실태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몇 년 동안 이 관련된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네. 2004년 개업한 서울 시내 중국점, 미장원, 편의점 같은 10년간 자영업자가 개업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망한 케이스, 즉 폐업을 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0곳 중 8곳입니다. 단 2곳만 살아남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무서운 결과네요. 네, 서울시가 중에. 네, 1일 생활 밀착형 43개 업종을 지난해 기준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년 동안의 생존율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0% 정도에 그쳤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골목상권과 발달상권으로 나눠서 봤을 때에도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면은 골목상권의 10년 생존율은 18.4%로 상가와 오피스 밀접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발달상권의 21.2%에 비해서 낮게 형성이 되었고, 평균 영업기간은 골목상권이 8.96년 그리고 발달상권이 8.34년으로 길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폐업한 업체만 따져본다고 한다면은 골목상권의 영업기간이 2.09년으로 발달상권 2.16년에 비해서 다소 짧은 모습을 보였고, 네.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가맹업체와 그냥 개인이 점포를 낸 경우에 대한 부분도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은 네. 일반 점포의 생존율이 프랜차이즈 점포에 비해서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골목 상권의 일반 점포 3년 생존율은 58.4%, 프랜차이즈 점포는 73.0%에 달했고, 생존율 격차는 개업한 후 3년 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후에는 다시 줄어들면서 10년 차에는 8.8포인트 차이로 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즉 어쨌든 간에 프랜차이즈 약간의 좀 비싼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내도 이름값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오랫동안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이 관련된 수치에서도 조금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개업한 일반 업체 골목 상권이 생존한 분이 17.67%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골목 상권도 18.35%. 나머지는 다 폐업하거나 문을 닫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매우 심각한 결과네요. 맞습니다. 그래프에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그 생존율이 뚝뚝 떨어지는데 참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나 많은 그 자영업자가 있는 게 바로 치킨 사업이거든요. 네. 치킨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그중에서 얼마나 또 힘들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우선은 자영업자를 할 때 가장 먼저 1순위가 역시나 치킨집을 생각한다는 그런 약간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이 수치로도 나타났습니다. 소자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이 나타났는데 네. 통계청이 최근 16개 업종을 조사한 프랜차이즈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치킨 전문점 수는 22,629개였습니다. 편의점이 25,049개로 1위와 2위로 결정이 되었고, KB 경제연구소 분석대로가 한다면은 한국의 치킨집이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업체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보다도 많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가 그래요?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밀집도가 보이고 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겠고, 서울에서 치킨 전문점이 가장 많은 자치구도 역시나 좀 표로 말씀을 드리면은 구로구라든가 그리고 동작구 그리고 양천구 같은 쪽에서 치킨 전문점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뭐 인구 밀집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관련된 구에 있어서 상당히 좀 거리가 짧은 거리에 있어서 많은 치킨집 밀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네. 지난 7년 동안 서울시에서 새로 생긴 치킨집은 3,805개입니다. 또 반대로 문을 닫은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2,686개로 개업 대비 평균 폐업률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네. 약 41%로 조사가 되었고, 매년 10개의 치킨집이 생기고 또 반대로 7개의 치킨집이 문이 닫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개업 및 폐업 현황에 대해서도 10개 치킨집이 매년 문을 열고 네. 그리고 7개 치킨집이 매년 문을 닫는다. 네. 세 곳만 살아남는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년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조그만 자본으로 치킨집 열었다가 대부분 다 들어먹고 네. 그만둔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
그 치킨집 말고요. 또 이제 또 손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카페라든가 네. 커피숍 아니겠습니까? 여기 현황은 좀 어때요? 좀 생존율이 괜찮은가요? 이쪽은? 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유망 산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좀 마진율이 높고 또 누구나 창업이 좀 쉽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그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 최근에 좀 기계가 많이 발달되면서 카페라든가 뭐 바리스타 같은 부분이 좀 많이 성행을 하였는데 오히려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부담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커피 전문점 가맹점 10곳 중 한 곳은 문을 닫는 등 네. 커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해 커피 전문점 100곳 중에 약 10곳이 문을 닫는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 치킨집보다 좀 낫네요, 그래도. 네. 하지만은 2013년도 평균 폐업률이 7.3%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네. 폐업률이 좀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높은 임대료와 그리고 로열티 관련된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느 정도 자본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개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젊은층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여성층 중심으로 해서 카페에 대한 창업이 좀 많이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약간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이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좀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현재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유명 브랜드라든가 프랜차이즈 사업에 이제 소자본으로 뛰어들었지만 결국은 돈을 버는 쪽은 소자본 뛰어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망하고요. 네, 맞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결국 대기업이네요. 네, 본사죠. 본사죠, 본사. 네, 맞습니다. 예. 본사는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군요. 참 평론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무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이러한 한숨이 커지는 현실입니다. 한 자영업자의 실패는 한 가정의 생계가 무너지는 일이고요. 또 이 일은 결국 국가 경제와 좀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창업자들을 위해 나섰다고 하던데요. 네,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책을 줄 수 있는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목 상권을 분석을 철저히 해주는 그러한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를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서울시는 영세 골목 상권 1,008개를 서울형 골목 상권으로 규정하고 이 지역 내 뭐 중국집이라든가 편의점 등 43개의 생활 밀착 업종 2,000억 개의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건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지만은 워낙 내용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존의 자영업자라든가 그리고 창업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도 마케팅 전략을 짤 수 있을 만한 유용한 정보가 많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겠네요. 예. 예, 맞춤형 상권 검색 서비스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관심 있는 골목 상권에 대한 점포 수, 점포당 평균 매출액, 그리고 월 평균 유동인구, 창업 생존율, 과밀지수 등 구체적인 상권 리포터를 맞춤형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겠고, 기존 창업자 점포가 만약에 이 1,008개 포함되지 않는 상권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범위를 좁힌다라고 한다면은 100m에서 1000m 내의 영역 인구에 있어서는 유동인구 추이라든가 뭐 주요 아파트 세대수 등에 대한 분석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상권 변화에 따른 체크를 할 수 있는 분석 리포트 같은 부분도 메일링이라든가 관련 SS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은 필수 과정으로서 꼭 검색을 해보셔야 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맞춤형 상권 검색 서비스라고 그랬죠. 이건 서울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연결이 돼 있나요? 네, 맞습니다. 서울시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권 분석 서비스라는 우리 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 검색을 하시면은 네. 바로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저 동네에 이번에 한번 치킨집을 운영해 보고 싶은데 과연 그 타당성이 있는지 전망이 있는지 여러 가지의 빅데이터를 갖고 분석해 놓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네. 다 무료 제공이겠죠?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약간은 네. 관련된 업체라든가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끼고 관련된 골목 상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비용적인 측면 부담 요인이 많았는데 네. 이러한 부분에서 좀 부담 요인이 적어졌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요? 상당히 그 새로 창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기존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어떤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까, 실제로? 예, 우선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골목 상권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네. 과거 대비해서 무작정적인 창업을 하는 창업자들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 말은 곧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겠고, 이러한 부분이 업종이라든가 자영업자가 만약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말씀 주셨던 대로 아무래도 자영업자가 한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소득에 대한 안정성까지도 건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큰 그림도 좀 그릴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그 드리도록 이야기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한 번만 좀 더 진전해 보면요. 지금 10명 중에서 8명이 대부분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이 실패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실패 요인 같은 거 분석은 좀 안 되나요? 왜 8명씩이나 80%나 실패하는가? 네, 우선은 사실 기존에 나만의 갖고 있었던 장점이 내가 창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없다라는 거. 네.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하하. 전문가 시장으로 뛰어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겠고, 네. 또 한 가지 자영업자도 어쨌든 간에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자금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거, 자영업이 뭐 좋고 나쁘고 매출에 있어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낮아질 때, 즉 실적이 안 나올 때에 있어서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금력이 좀 많이 없다라는 거. 조금만 버티면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은 그 부분을 못 버티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패 요인을 잘 분석을 해서 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창업을 앞둔 분들은 우리말 가게 상권 분석 골목.서울.go.kr입니다. 잘 참고해서 꼭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강남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강남구에서 불법 환자 유인 행위로 적발되는 의료인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강남구에서 불법 환자 유인 행위로 적발된 의료인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서울시의 통계 정보 자료에 따르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난해 서울시의 환자 유인 협의로 단속된 의료인은 총 35명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 32명이 강남구에서 적발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2013년도에도 서울시 환자 유인 행위로 단속된 의료인 총 12명 중에서 7명이 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 유입 사태에 있어서 대부분 강남구에서 현재 이 관련된 사태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불법 하겠습니다. 환자 유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예, 우선은 환자 유인은 불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의료 행위를 불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 두 가지 다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환자 유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업적인 형태에 있어서 고객을 유치함에 있어서 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라는 거. 어떤 거를 얘기하는 뭐 리베이트 관련된 부분도 있겠고, 또 뭐 브로커를 통한 약간의 좀 불법적인 형태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의료기관은 광고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광고를 함에 있어서도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 관련된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좀 제한 요인이 있는데, 아무래도 불법적인 형태는 그 관련된 부분이 조금은 범위가 넘어선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체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환자 유인 행위가 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병원이 자꾸만 장사성만 챙긴다, 뭐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다른 환경적 요인 같은 것도 있나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병원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 조금 주목을 해보시고 있는데, 특히나 강남구의 좀 밀집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치구별 의원급 의료기관 현황을 보실 수가 있는데, 2015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강남구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이 1,434개였습니다. 이 중에 성형외과가 333개, 피부과가 122개, 455개에 달했고, 진료 과목을 표시하지 않은 의원까지 합치면은 상당히 많은 숫자였습니다. 무려 57%가 피부과 전문, 그리고 성형외과, 그리고 진료 과목이 선택되지 않은 그런 의원인데, 이 중에 강남구에서 운영되는 성형외과는 서울시 전체의 약 74%, 10개 중에 7, 8개는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라든가 피부과가 밀집해 있고, 또 환자 유치 경쟁에 대한 부분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불법 환자 유인에 대한 유혹을 쉽게 뿌리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 가장 큰 이유겠습니다. 이 성형외과가 강북에 있으면 잘 장사가 안 되는 모양이죠. 강남에 있어야 그래도 훌륭한 병원이구나, 잘 고치는 병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그래서 강남은 뭐 성형의 메카라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어쨌든 그러면 환자 유입을 위해서 어떤 불법 행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에 가장 큰 문제점은 중국 관광객 대상으로 한 의료 행위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그리고 불법 브로커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강남 경찰서는 중국의 환자 유치 대가로 브로커에게 수술비의 30에서 4%의
리베이트를 준 30%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남길래 30%나 줘요? 네. 많은 부분이 남기 때문에 이 관련된 그리고 그 네. 가격에 대한 부담 요인은 사실 뭐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커지가 되고 있고 네. 바가지 요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네, 브로커한테 30% 한다 그러면은 그 이윤이 한 반 이상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네. 또 불법 환자 유인에 대한 형태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브로커뿐만이 아니고 뭐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해서 이벤트를 벌여서 뭐 선착순 방식으로 뭐 진료비 할인 혜택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고 또 한 치과는 임플란트 환자를 소개해주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상당의 월 치료비를 차감해주거나 아니면 10만 원 상당의 치아관리 기구를 증전하는 등에 대한 방법 등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가 최근에 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뭐 이러한 부분이 의사 단체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고치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제대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사라든가 신고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재 시점 국가기관에서 조사한 것보다 더 많은 그 불법 유인 형태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그런 입장까지도 밝힌 상황입니다. 좀 말씀 들어보니까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보다도 기술자들이네요, 결국. 네, 맞습니다. 장사를 하게 한 기술자들. 제가 이런 용어를 방송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하여튼 그 환자 유인 알선 불법 행위만 문제는 아니죠. 네,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네. 강남구 의료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최근에 1년과 2년 사이의 가장 문제점은 성형수술로 인한 의료사고입니다. 섀도우 닥터를 통한 대리 수술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 불법 브로커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 2년 전쯤에 있어서 유명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여고생 의료사고가 이 사건의 좀 계기가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사가 아닌 다른 대리인이 했다라는 의혹들이 현재 제기가 되었고 그 관련된 부분이 사실로 나오면서 약간은 충격을 주는 모습을 보였고 성형외과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약간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전공 분야도 대리 수술이 성행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들이 지금 시점 나오고 있고 대리 수술이라는 거는 본래의 의사 면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술하지 않고 네, 의사 면허증이 없거나 아니면 경력이 일천한 사람들 네, 이러한 의사들이 대리로 수술한다 그런 거 맞습니다. 광고에는 뭐 누가 한다 원장 누가 한다 이렇게 해놓고 네, 그런 맞습니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뭐 마취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은 네. 본인이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입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많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취해놓고 다른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많이 현재 시점 있고 또 사실 업계에서는 그와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공견해지고 있는 사실이고 네. 사실 성형외과 원장 같은 경우에도 한두 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네. 수술 같은 경우는 스케줄이 상당히 좀 빡빡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다 소화가 하기는 어려운 스케줄에 대한 부분도 문제점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는 환자는 상황입니다. 들어가서 마취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찾아온 원장이 내 수술한- 얼굴을 수술했다라고 생각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과는 다른 사람이 와서 한 거고요. 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네. 또 사기적인 부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내 성형외과, 피부과뿐만이 아니고요. 산부인과에도 의혹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다던데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강남구 의료기관에 대한 분포를 보면은 또 특징 사항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와 산부인과 의원은 강남구가 가장 많지만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에서 가장 중요한 분만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자치구보다 적게 나타났습니다. 표를 보시면 강남구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277명, 분만 산부인과 수는 9곳으로 나타났는데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를 보면은 강남구와 도봉구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점으로 강남구의 분만 산부인과 의원 수는 총 9개인데 도봉구는 강남구 숫자의 5분의 1에 불과하지만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는 6개로 뭐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였고 15세에서 49세 가입 여성 인구 10만 명 대비 분만 산부인과 의원 수는 강남구 5.2개보다 도봉구가 오히려 6.3개로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강남구에 위치한 산부인과 의원 중 상당수가 분만의 부분보다는 뭐 부인과 질환이라든가 피부 무이용 등 약간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부분을 주력하고 있다는 거, 소위 돈이 더 될 수 있는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다는 것으로 현재 시점 이 결과가 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의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업화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아무래도 골고루 의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이 조성될 수
없다라는 거, 상당히 좀 만약에 긴급 환자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의료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임신해갖고 애를 낳으러 강남구에 있는 산부인과를 갔는데 분만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적다. 네. 그 상대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산부인과로서의 병원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수요가 있는 곳에 병원에는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또 이 특구로 서울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요 불균형과 쏠림 현상, 문제의 원인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의료 상업화로 인한 의료 자원에 대한 수급 불균형 그리고 쏠림 현상으로 뭐 분만을 비롯한 응급 의료 시설에 대한 부분에 의료 접근성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고, 이 때문에 정부가 의료 관광 사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고 또 관련 업계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은 좋겠지만은 네. 너무 지나치게 그 관련된 부분을 지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의료 상업화로 인해서 의원 자원 수급 불균형을 보일 수 있겠고, 강남구 상황이 의료 나라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현재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의료단체연합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였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가뜩이나 편중되어 있는 대형 병원 중심이라든가 대도시 중심의 병원 지역의 불균형들을 더욱 심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의료관광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또 대학병원이 대부분이라는 거, 소형 병원 같은 경우에도 뭐 피부 미용이라든가 약간 영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진료가 만약에 진행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영리화된 국내 의료 체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야 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뭐 요즘 의료 관광이 하나의 거대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네, 그런 만큼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병원들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심기원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